그게 아직 예상 컷이기 때문에 예상 컷이기 모릅니다. 때문에 벌써 모릅니다. 설레발 치지 마세요. 왜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입시왕이 광고가 폭발입니다. 네. 너무 잘 나가고 있어요. 영원한 취업률 1위 대학교 우송대학교 영원합니까? 영원한 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재 네. 취업률 1위야. 맞습니다. 최고의 시설과 명문 전통을 갖춘 청주대학교, 여성의 그날을 위한 플랜 아나플랜, 아이들을 위한 비타민 스카이 비타민, 전통 있는 원진 성형외과에서 지금 미래를 바꾸는 확실한 투자입니다. 네. 네. 이것보다 확실한 투자는 없다. 네,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어쩌라고요? 광고가 좀 나오면 뭐 듣기 싫으면 돌리세요 뒤로.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입시왕이 장기적으로 가려면 어쩔 수 없다. 양해 부탁드린다. 그리고 광고 나오면 좀 관심도 좀 가져주시면 저희 입시왕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입시왕 시즌 7 2021학년도 수능 분석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펜타킬입니다. 한희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쌤입니다. 예, 저희가 오늘은 홍프로 선생님이 아니라 엄쌤이랑 시작을 하고요. 네. 홍프로 선생님 지금 코로나 의심 환자로 의심 환자로 저희가 분류를 했습니다. 격리, 아닙니다. 강제 격리. 네. 이제 답이 없는 거죠. 오늘 이제 약간의 몸살 기운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근데 만약에 다만 열이나 이런 거 없다. 그건 본인 주장이고 그거는. 그렇지. 근데 제가 얼핏 전화 통화할 때는 그냥 오늘 방송 나오기 싫다. 뭐 이런 느낌. 만약에 코로나면 확진이 되면 이 입시왕 방송도 접어야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엄태욱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요즘 뭐 그냥 얌전히 잘 나가요? 조용하게. 아주 잘 나갑니다. 한 달 수익이 거의 중소기업이다. 아, 뭐라고요?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아닌가요? 소기억이다. 우리 소입니다. 소. 소입니다. 네, 저는 소처럼 소. 일만 합니다. 어쩌라고요? 자, 일단은 예. 이번 수능에 대한 몇 굉장히 가지 키워드가 있죠. 우려가 된 게 이제 코로나로 인한 아이들 학력 저하,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잖아요, 얘네들이. 아이들. 전반적으로 어떤 재학생들이 많이 우려가 됐었거든요. 평소 대비 아이들이 학력이 좀 어떤가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예. 것처럼 다른 거는 다 차치하더라도 실전 대비가 정말 약한데 네네네. 거기다가 이번에 수능 가림막이 들어왔잖아요. 거기서 이제 완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왜? 가림막 자체가 공간을 굉장히 많이 차지해요. 그리고 내 눈앞에 뭔가 시야가 트여 있어야 되는데 네. 가려져 있으니까 이런 걸 충분히 대비하지 않았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답이 없는 거죠. 아니 네. 그런 걸 또 좋아하는 애들도 있지 않나? 근데 되게 안락해요 생각보다. 이제 답이 없는 거죠. 저는 사실 제 수강생 전부한테 가림막을 다 선물해 줬거든요. 왜요? 연습하라고. 내년에 다시 보라고? 뭔 소리예요? 내년에 코로나 없어야 되죠. 가림막을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건 연습하고 가면 이득이다. 연습을 하고 가라. 네, 그런 그래서- 작은 환경의 변화까지도 네. 변수가 된다. 아이들이 많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다 올해 네, 전반적으로. 맞습니다. 네. 딱 그 말씀입니다. 저는 뭐 가림막 정도는 핑계라고 봅니다. 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놓고 풀어봤는데 확실히 달라요. 알겠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가림막에 대한 불편까지 호소한 올해 수능. 그리고 제가 뭐 여러 선생님들 만날 때마다 다 물어보거든요. 올해 아이들 좀 어떻습니까? 재학생들이 좀 학력이나 좀 집중력이 어떻습니까? 하면 다 고개를 흔드세요. 예전 같지가 않다. 코로나 때문인지 몰라도. 그래서 확실하게 올해 수험생들 중에 특히 고3 학생들 예전과 같은 어떤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한 건 아닙니다. 물론 수능 올인하는 아이들이 이걸 기회를 삼아 더 한 애들도 있어요. 어쨌든 대다수의 학생들은 뭐 환경이 좀 받쳐주지 않았다. 네. 요게 가장 큰 일단 첫 번째 변수. 네. 두 번째는 이제 또. 재수 비율과 관련된 건데요. 재수 비율이 올해 수험생들 중에 응시생 기준으로 27%입니다. 엄청 많네요. 네, 27%고 작년이 25.9%예요. 그런데 어. 작년보다는 얼마 안 는 것 같잖아요. 네. 자, 제가 불러드릴게요. 2019학년도가 22.8%였습니다. 2018학년도가 23.2, 2017학년도가 22.3, 2016학년도가 21.5. 수능은 대부분 20% 초반대에서 그 보통 N수생 비율이 나왔는데 그치. 3년 전까지는 예, 최근까지 예. 계속 그래서 거의 한 20년 역사를 통틀어 보면 거의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20% 중반을 넘고 올해는 20% 후반을 찍어요. 물론 N수생들이 다 공부를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1등급 비율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학생들의 어떤 학력 저하 문제, N수생들의 비율 증가, 지금 이것만 하더라도 재학생들의 힘든 싸움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게 모의고사 응시 인원에 관한 겁니다. 원래 그 모의고사 응시 인원이라는 게 6월, 9월 대비 수능이 약간 늘어납니다. 보통 작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어 기준으로 6월 응시 인원이 46만 4천 명, 그리고 9월이 45만 2천 명인데 수능에선 48만 3천 명이 돼요. 뭐 그러니까 데이터에 잡히지 않았던 애들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 상위권일 가능성이 높은 보이지 않는 N수생
올해는 엄청난 게 눈에 띄는 일이 벌어집니다. 6월에 국어 응시인원이 39만 4천 명입니다. 네. 9월이 38만 7천 명이에요. 그런데 수능은 54만 우와. 5천 명입니다. 그냥 코로나 때문에 안 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게 포인트죠. 코로나 때문에 안 친 거잖아. 그게 네. 아니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안 그래도 실전 경험이 없었고 지금 6월, 9월 성적을 기준으로 잡고 해야 되는 애들인데 지금 6월, 9월에 받은 이 성적이 내게 아닌 거. 실제 성적은 더 아닐 가능성이 맞아. 상당히 높았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코로나 때문이지. 네. 사실은 원래 재학생들이 N수생 대비 힘든 게 수능 시험이죠. 그런데 올해는 많은 요소에서 엄청 고통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이게 연쇄적으로 그러면 올해 재학생들도 망해서 또 N수생으로 또 연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있다. 알겠습니다. 뭐 통계를 잔뜩 얘기를 해줬는데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거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 그럼 이제 네. 본격적으로 이제 과목별 분석으로 들어가죠. 김태욱 선생님 부른 이유가 이제 국어 때문에. 그렇죠. 국어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냥 팩트로 말씀드리면 네. 최상위권이 풀기에는 정말 쉬웠고요. 예. 중상위권 밑에 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렵다는 거잖아요. 나는 최상위권이 아니니까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애들한테 되게 어려웠다는 건데 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제가 문제를 풀고 나서는 예상 커트가 93점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뚜껑 열어보니까 87점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주 최상위권을 위한 변별력 문제가 별로 없었고 전반적으로 지문 자체에 대한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없었어요. 근데 애들이 실수를 계속 남발을 한다거나 아주 작은 트릭에 다 빠져서 말 그대로 실전 감각이 떨어진 친구들 때문에 점수 자체가 좀 낮게 나와 있는 경향이죠. 저는 사실 납득이 안 가는 게 네. 아니 어렵게 나온 것 같은데 뭐 어렵지 않다고 자꾸 그러는가. 비문학 지문이 일단 짧아졌고요. 그리고 내용 이해를 애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렵지 않았다는 거는 충분히 시간을 투자하고 충분히 고민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맞습니다. 이 얘기죠. 네, 그 얘기죠. 지금 원점수 기준으로 등급 컷이 어떻게 예착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1등급 컷이 87점이고요. 내가 맞춘 것 같은데 그때 등급 컷. 그렇죠. 제가 지금 찾고 있거든요. 등급 어딘지 컷 몰라서 예측을.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잖아 지금. 등급 컷을 저희가 저희가 그때 9월인가 맞아요. 했어요. 당신이 93? 내가? 92에 92였나? 아 그런데 네. 실제 난이도는 아마 그 정도 됐어야 되는데 이게 점수가 너무 이상하게 떨어졌다니까. 야, 이 근데 아직 예상 컷이기 때문에 예상 모릅니다. 컷이기 때문에 벌써 모릅니다. 설레발 치지 마세요. 왜 올라갈 수 그러십니까? 있어요. 네. 이 정도면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라고 어려운 봐야 시험에 되는데. 속하죠 사실은. 그 2년 전에 되게 어려웠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미친 네, 네, 독서. 시험. 네, 네. 근데 그때랑 지금 컷 차이가 막 되게 크게 나지 안 않거든요. 나요. 근데 3점밖에 안 나요. 확실한 거는 그때보단 쉬웠어요. 훨씬 쉬웠어요. 예. 그런데도 그래요? 지금 성적이 이렇다는 거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화작문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네. 제가 귀 못이 박히게 들었어요. 화법과 작문 제가 봤을 때는 중간 이상 난이도는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해본 결과 꽤 많은 아이들이 지금 화작 때문에 머리가 쥐가 났다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거든요. 하루에 하나씩 화작문 푸는 연습을 해라. 그렇죠. 화작은 실전 문제 풀이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꼬박꼬박 잘했던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닌데 화작에 대해서 그냥 안일하게 생각했던 친구들한테는 막 3-4개씩 틀린 애들도 많아요. 네. 화작문이 뭐 그럼 뭐가 까다롭게 나온 게 몇 개 있습니까? 화작문은 기존의 경향대로 나왔고 문제 지문 길이도 뭐 구모편과 거의 유사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기조대로 냈다. 안정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네. 문법으로 갑니다. 문법. 그래서 네. 어떻습니까? 결론만 얘기해 주세요. 문법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가장 기본적인 걸 가장 어려워할 수 있다. 네, 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 원리 개념을 하고 가라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오답률이 되게 높게 나왔네요. 문법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오답률인데 이 문제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 에이 이거는 저는 납득 못합니다. 애들도 애들이 다 이렇게 많이 풀어요. 틀렸는데 이게 자, 어렵지 않다고? 문법의 가장 기본은 관형사랑 관형어를 구별할 줄 아니 이런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 모르잖아요. 자, 11번 문제가 관형사랑 관형어 구별하는 문제예요. 네. 그리고 용언의 활용형이 우리나라 문법의 가장 기본 중에 하나인데 활용형 문제 그냥 나와요. 근데 이런 것을 전혀 접근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냥 공부를 안 했다는 거네요. 문법 기본 공부를 안 했다는 네. 거죠. 오답률 1, 2위가 문법으로 떴어요 지금. 80% 오답률이 나온 건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문제예요 심지어. 이게 예. 확정된 건 아니고 나머지 20% 애들은요 문법 다 맞았어요. 다 맞는 애들은 늘 다 맞아요 문법을. 전체적인 어떤 양극화의 예, 양상이군요. 엄청 심한 거예요. 나머지 애들은 건들지도 못한 거죠. 하지만 최상위권 애들한테는 한 문제 푸는데 10초도 안 걸린 경우도 뭐야 있어요. 이거? 뭐지? 네. 뭐 탁탁탁탁. 제 학생들 중에 문법 잘했던 애들은요 시간이 이번에 엄청 많이 남았대요. 이제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수능 국어를 치시면 문법에 대해서 다 뭐라고 나왔냐면 평이하게 나왔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본 문제가 나왔다. 이게 다 중론이에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거는 아이들이 공부를 확실히 소홀히 한 것도 있어요. 올해는 특히 제가 봐도. 이제 문학인데 문학은 제가 지금 듣기로 좀 연계를 체감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사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딱 회의적인데
두 지문 빼고 다 연계해요. 근데 왜 아이들은 연계된 거 맞냐 이러고 있죠? 애들이 골고루 안 봐서 그래요. 또 아이들 다도 돌리는. 아니야 그게 아니고 아이들은 죄가 없어요. 왜 이제 체감상 못 느끼냐 이거지. 내신형 문제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무슨 얘기예요? 문학 자체가 예전에는 그냥 그 내용에 대한 독해에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요즘 최근에 수능 경향이 마치 내신형처럼 나오고 있더라. 밑줄 친 니은이 의미하는 바는? 막 맞아요. 이렇게 표현사의 나와요? 특징 물어본다거나 아. 바로 대놓고 무슨 법이냐 이런 걸 물어본다거나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 보고 와서 딱 하는 말이 완전 내신형이었다라는 느낌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게 까다롭진 않았다는 평인가요? 문학은? 문학 지문 자체는 어렵지 않았는데요. 네. 선지가 까다로웠다니까. 또 선지가 까다로웠어요? 선지가 길어지고 보기가 길어지고. 요거는 엄태욱 선생님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독서는 어떻습니까? 네. 독서는 독서 지문자 난이도 자체가 사실 예년이나 뭐 재작년에 비해서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보면요. 베스트 오답 10을 뽑으면 문법이 3문제고 독서가 7문제예요. 문학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독서가 이렇게 틀릴 게 아닌데 틀린 애들만 다 틀린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볼까요? 왜 여기가 오답률 베스트만 보고 이게 독서가 어려운 시험이다라고 하면 안 되냐면은 애들이 문학은 EBS 공부하죠. 그렇다 보니까 맞출 수 있는 애들이 기본적으로 많고요. 중하위권 애들은 일단 문학부터 풀어본다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독서는 버리고 시작해. 그러다 보니까 EBS 충실하게 공부했어요. 그 애들은 점수를 어느 정도 먹기 때문에 이 오답률 부분에서 문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되게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학이 분명히 어렵게 나온다고 같은데 어렵게 나왔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쉽게 나오고 그 비문학이 어렵게 나온 거 아닙니까? 전문가들의 분석과 예측이 다 틀린 거 아니에요? 저희가 다 틀렸는데요. 비문학이 어렵다기보다는 국어가 좀 어려웠다.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비문학은 이제 시간이 좀 있고 이렇게 해야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문학이나 아니면 화작에서 자꾸 막히고 걸리고 이 시간 내로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 구간을 이게 걸리니까 독서 질문에 대한 부담 아니면 시간 촉박 상태로 푸니까 맞아요. 독서를 못 푼 게 아닌가. 네 맞아요. 독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능 국어 대비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저희 방송인들이 떠드는 소리가 야 문학은 EBS 연계되니까 적어도 문학 제대로 하면 40%는 먹고 들어간다. 네. 그건 충실하게 한 거죠 나름대로. 근데 그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독서 공부가 좀 덜 돼서 시험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오니까 오답률 랭크 됐는데 그러니까 이 통계의 그 오류에 빠지면 안 돼요. 언론에서 하도 문제가 어려웠다고 그래가지고 네. 뭐 진짜로 많이 어렵게 나왔나 이랬는데 그런 건 아니네요. 만점짜리도 제자들이 많아요 이번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컷이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은 좀 하고 있거든요. 저도요. 네, 조금. 안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네. 있으니까 이제 답이 없는 거죠. 문제 난이도에 비하면 아이들이 점수를 좀 많이 못 가져간 것이 아닌가 네. 이 정도로 분석을 하는 게 맞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하신 말씀 있습니까? 국어 시험을 잘 본 아이들도 있고 못 본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 잘 본 아이들에게 느껴지는 기쁨이 있고 못 본 아이들에게 느껴지는 고통이 있는데 1대1 대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본 애들이 많아도 못 본 애 한 명이 훨씬 더 저는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요즘에 고상 강사 하지 말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해요. 아 그래요? 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자 은퇴를 선언할 수도 있는 네. 엄태욱 선생님. 알겠습니다. 네. 자, 헛소리 그만하시고 애들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잠깐 쉬었다가 수학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네, 수학 양지용 선생님 방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엄태욱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